사선 변호인은 돈 주고 선임하는 거니까 계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선 변호는 판사가 국선 변호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행위냐면 재판 행위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의 법적 성질이 같다. OX, X. 사선 변호인 선정은 계약이고 국선 변호인 선정은 재판 행위입니다. 여기 하나 최신판례 하나 나왔으니까 하나 추가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단톡방 때 최신판례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피해자, 피고인 등 사인이 선임하는 변호인이고요. 거기 이제 선임권자가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까지는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럼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6명이죠. 6명. 피의자, 피고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예요. 피의자, 피고인이 위임한 자는 선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들의 한정된 겁니다. 열거라고 하는 거. 열거. 6명밖에 안 되는 6명 군밖에 안 되는 거야. 피의자, 피고인이 위임한 자는 선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6명이야. 자, 그 다음에 독립화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독립화에도 제가 예를 들어드리죠. 그래서 남편이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여보 변호사 선임하지 마. 돈 없으니까 선임하지 마. 그랬지만 와이프가 전세금 빼가지고 변호사 선임해 주는 거. 명시 어느 사이도 뭐 할 수 있다? 반할 수 있다. 이게 독립화라는 의미라고 했고. 자, 법인의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 자격은 변호사 아닌 자도 선임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넘어가시고. 선임 방식은 신급 대리라고 했고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다. 수사기관에 법원에 제출한다. 자, 선임의 효력은 사건의 원칙은 공소사실 동일성까지 미칩니다. 2번은 별표 치시고 자, 병합사건까지 미친다고 했어요. 병합사건까지도. 쟤 누구냐? 그 누구냐? 심석희 그 강간한 그 새끼 누구지 그거? 조재현인가? 조재현은 그 연 깜짝 놀란 소리 하고 있어. 그 있잖아 심석희 그 뭐 코치인데 걔 누구야 걔? 조 뭔데? 하여튼 알았어 걔가 처음에 그 변호사 선임하는데 폭행건에 대해서 선임했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심석희를 강간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오랫동안 그 고등학생 때부터. 그럼 그 사건 병합되지. 그럼 병합 사건까지도 변호사가 맡아서 하는 거야. 근데 조께서 빡치겠어. 빡치지 무슨 누구야? 조재범. 그래 조재현이 아니야. 조재범이 오해하지 마. 조재범이야. 그치? 아주 그러니까 그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있겠어. 심석희 지금 폭행사건 선임했는데 신석희가 아니고 조재범 폭행사건 선임했는데 뭐가 지금 딱 달라붙어버린 거야? 강간사건이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병합사건까지 맡아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원칙이야. 다만 피고인하고 변호인은 뭐 할 수 있냐면 다른 사 표시할 수 있어. 뭐라고 하냐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돈 더 줘. 그 다음 피고인 입장에서 야 이건 말아. 이건 나 다른 변호사 시킬 거야. 이렇게 다른 사 표시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나 같아도 변호인 뭐라고 하겠냐? 안 하지 당연히. 무슨 국민적인 욕을 다 처먹을 일 있어? 안 하지. 폭행 사건이면 그래 거기까지 해줄게. 근데 갑자기 무슨 상황이 반전돼서 강간 사건이 딱 붙어버리는 거야. 하겠냐? 나 안 한다고 바로 사임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안 한다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안 하는 거야 이거 봐봐. 병합 사건까지도 효력이 있다. 이게 원칙인데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다른 사 표시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뭔지 알겠지? 알아두시고. 자, 신급 대리도 보시면 신급도 이제 뭐 예를 계속 들어드리는데 자,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런 게 해줄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딱 기억을 해두시고 1심, 2심, 3심이라고 치면 A 변호사는 공소제기 후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 선임되면 수사까지도 맡아서 해요. 여태 A 변호사 선임되면 1심까지 효력이 맡아요. 2심 오면 2심 변호사가 해요. 2심에 B 변호사 있으면 2심에서 하는 거예요. 이 B가. 2심에서 파기돼서 1심 오면은 누가 하냐 이거야. A가 하냐 B가 하냐는 거야. A가 이어서 하라는 얘기야. A가. 자, 3심에서 C 변호사 선임했어요. 그럼 3심은 누가 하는 거냐면 C가 하는 거예요. 근데 파기돼서 다시 2심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누가 하라는 얘기야? B가 이어서 하라는 얘기야. 왜? 신급 대리잖아. 이게 뭐야? 이게 신급 대리잖아. 이해되지? 자, 끝났습니다. 자, 예외. 자, 수사 단계에서 선임되면 1심까지 효력이 있다. 니은 1심 법원에서 선임했는데 항소심에서 파기환송 이송이 있으면 그때도 효력이 있다. 자, 대표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대표 변호인은 몇 명이야 합니까? 3인 이하죠. 3회 또 가로넣기 한번 나왔었고. 자, 지정을 철회 변경할 수도 있고 피의자의 경우 검사가 지정한다. 대표 변호인에 대한 통지 서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한 효력이 있다. 넘기시고. 자, 첫 번째 판례도 뭐 살짝 별표 하나 치시고 변호인 선임 신고서는 원본에 동그라미 치세요. 4번 안 받아주고 원본 제출하라는 것이고 2번도 아까 배운 거하고 연결선상이에요. 국선 변호인 선정 효력은 어디까지도 미친다? 병합사건까지 미친다.
자, 3번도 아까 상고심에서 파기돼서 항소심 들어오면 C 변호사가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B 변호사가 맡아서 해라 이 얘기입니다. 끝. 자, 2번 국선 변호인 선정. 자, 법원 또는 법관이 선정하는 변호인. 자, 수사 단계에서 실체 심사하고 적부심에서 선임해 주고요. 공소 제기 후 일반 공판 절차에서 그 밑에 뭐 공판 준비기일, 자, 이거 필요적 변호 사건이고 공판 준비기를 선임해 주고 재심 절차도 선임해 주고 국참에서도 해 주고 군사재판 치료감호, 뭐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뭐 이런 거에 선임합니다. 그 밑에 필요적 변호 사건은 사선 변호인 선임하면 사선으로 가요. 근데 사선 선임 안 하면 국가에서 직권으로 선정해 주는데, 자, 기억지문 구속은 다계사건 구속 말하는 거고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70세 이상이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뭐라고 나왔냐면 67세로 한 번 나왔어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막 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구속은 당해사건 구속이고 미성년자 다음에 70세는 67세 한 번 나왔다. 67세 안 되고 70세 이상. 여기 만나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농아자 심신장애, 사형무기 단기 3년. 여기서 하나 볼 건 단기 3년 하나 보세요. 단기 3년. 그 다음 미음주문 별표 치시고, 빙고는 다른 거 기억 니은 디귿리라고 달라요. 빙고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청구요. 청구에 동그라미 치고, 아무리 가난해 보여요. 막 냄새 나고 막 가난해 보이고 러닝 셔츠 한 장 입고 왔어요. 법정에서. 국선변호인 선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뭐가 있어야 돼? 청구를 한 경우에만 선정을 해줍니다. 자, 비읍지문.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들을 참작해서 권리 보호에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임해 주는데 뭐에 반하지 마라? 명시의사에 반하지 마라. 밑줄 치시고, 뭐 맨날 뭐라고 적이냐면, 자, 이런 경우 명시의사에 반해서도 국선변호인 선정할 수 있다. OX, X. 자, 153조. 자, 국선변호인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자, 선정해 주는데 판결 선고할 때는 나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판결 선고할 때 변호인 안 나오는 이유. 첫 번째 이유. 얘기 안 해줬어? 이거잖아. 판결 선고는 유무죄 형성이가 아니니까 검사와 변호인이 나올 수 없다. 이건 이제 법리적인 얘기고, 변호인 나오다가 처음 맞는다 그랬지, 그지? 괜히 나왔다가 피고인 무죄입니다. 확실합니다. 집행유예 확실합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피고인 징역 5년. 막 난리 납니다. 그래서 막 싸움 나고 막 변호사 저 새끼 잡아 막 난리 납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할 때는 누가 안 나오는 게 관례라고 했어요? 변호인이 안 갑니다. 궁금해도 안 갑니다. 자, 자격미수 국선변호인 변호사 공인법무관 사법연수생, 아, 변호사 아닌 자도 선정할 수 있구나. 2번은 하는 별표 쳐도 지금 뭐 잘은 안 나오는데, 뭐 중요 쟁점은 아닌데, 국선변호인 원칙적 1인 선정이고요. 기억지문 보시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인 이상을 선정할 수도 있다. 1인의 피고인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거의 못 봤는데 7명 선임한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국선 변호인은 보통 한 명 해주거든요. 7명까지 선정해주는 한 번 봤습니다. 아직 기록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기록이고 전 세계 아마 기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국선 변호인 7명 선정해줬어요. 한 사건에. 됐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 이번에 7명 선정했어요. 그래서 전 처음 봤어요. 아, 여러 명, 2명 정도 선정해주는 간혹가다 있는데 거의 뭐 이렇게 많이 안 해줘요. 왜냐하면 돈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돈 들어가니까. 국선변호는 누가 많이 해주겠냐. 오히려 2번이 더 많아. 2번이. 피고인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않을 때는 동일한 국선변호인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국선변호인 한 명 선정해서 실제로 나중에 구치소 같은 데 가면 막 피의자들 막 날라와요. 막 피고인들 막 날라와서 자기 사건부터 봐달라고 국선변호인 한 명한테 여러 건 해줘 버리거든. 그러니까 자기 거 봐달라고 난리거든. 실제로 먼저 봐달라고. 근데 이런 경우 많지. 근데 전제는 있어요.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한 경우에요. 이해가 상반되면 안 되지. 저 둘이 같이 살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새끼 혼자 주범입니다. 아니야, 이 새끼야 같이 했잖아. 아니야, 이 새끼 주범이야. 미친 거지. 한 명의 변호사가 양쪽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때가 이해가 상반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 해석하면 니은 지문.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국선변호인 선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니은 같은 거 별표 치고, 이거 진짜 쉬운 지문이거든요. 알면 진짜 쉬운 지문인데 이거 진짜 국어 문제거든. 국어잖아. 근데 국어 시험 문제인데 이렇게 나온다니까. 피고인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잖아.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 이거 완전 국어 문제인데 틀린다니까. 학생들 틀린다니까. 제가 여러 번 검증을 해봤어요. 항상 문제풀이 같은 거 낼 때 내보거든요. 그럼 내는 입장에서는 설마 틀릴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공부를 오래 해서
오래하고 실력 있는 애들 중에 못 붙는 학생들 중에 대다수가 일부가 이 국어가 약한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국어가 한국어 형법 용서법은 잘해. 근데 국어에 대한 이해가 이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복할 수 있는 게 이게 실력이라는 게 보다 문제를 많이 반복하고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진짜 당황스러워요. 이걸 내가 왜 틀렸지? 이 쉬운 쟁점을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천천히 꼼꼼하게 읽는 연습하시고 문제를 진짜 많이 반복해서 푸시기 바랍니다.